6.25 한국전쟁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순교한 전남 영광. 지역 종교계가 순교자 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당초 정부의 예산서에는 없는 지역 사업이 갑자기 국회에서 논의됐다. 기독교 순교자 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은 종단별, 지역별로 한 곳씩만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남에 이미 한 곳이 건립 중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체부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반대했고 다른 의원들도 명분이 없다는 듯 동의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던 순교자 센터는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되살아나 9억 원의 국비가 책정됐다. 어떤 이유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국회 회의록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이른바 전형적인 쪽지 예산이다. 이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기각을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서로 협조되지 않고 결국 예결위에서 밀실 예산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쪽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영광군이 지방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국비 9억 원은 고스란히 반납됐다. 영문 모를 쪽지 예산의 비밀은 한 의정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쪽지 예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처지이지만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엔 스스럼이 없었다.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도 하시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 예결위원이었던가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한 건 사실인데 집행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의원님. 당시 국회에서 예산 편성을 반대했던 문체부 차관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갑자기 국회에서 들어간 예산은 지자체에서는 특히 이쪽 예산들, 문화 쪽 예산들은 거의 편성하기가 힘들어요. 집행을 하고 싶어도 지방비가 편성 안 됐으면 내려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이 사업이 다 드롭되죠. 결국 정부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측했다는 말이다. 그 이면엔 정부와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기획재정부랑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정치적인 타협인 건데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신규 예산을 얼마 따왔다라는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거고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뭐 적당한 정치적 타협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소모하지 않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취재진은 국가예산결산서를 토대로 20대 국회의 신규 예산 집행률도 분석해봤다. 당초 정부의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신규 예산은 3년간 241건이었다. 그중 절반도 쓰지 못한 신규 예산이 58건으로 2,012억 원에 달한다. 40건에 달하는 874억 원은 아예 한 푼도 쓰지 못했다. 집행률이 0이라는 얘기다. 우리 문화재청에서 40억 요구했나요? 가장 급한 것이 이제 그 부지, 토지 매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그 협의조차도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곧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전방위 압박에 신규 편성된 남한산성박물관은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고 국기원에 대해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도 국회의 압력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국기원 명소화 사업은 국기원장이 구속되면서 무산됐다. 예산을 받아온 의원 측은 사업이 무산될지 몰랐다고 했다. 의원님은 예산만 따준 거지. 그러고 나서는
그 말은 어떻게 치울 수가 없지. 모두 억지로 밀어넣었지만 한 푼도 쓰지 못한 집행률 0의 신규 사업들이다. 결과에 어찌 됐건 의정 보고서엔 큼지막하게 성과로 남아있다. 이런 불필요한 사업들이 끼고들기 하기 시작하면 중요한 사업들이 그만큼 배정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낭비적 사업들이 들어가는 것만큼 국가 재정 전체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원이 낭비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